계속 이야기했었던 거 기호 표현이 있습니다. 기호 표현은 뭐냐면은 자, 요 물리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는 것이 우리가 기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반드시 이렇게 꺽쇠가루로 나타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기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더니 질량, 획이 지금 몇 개야? 귀찮죠? 그래서 그냥 기호로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호로 질량은 매스, 덩어리에서 따와서 m이라는 기호를 사용했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호를 쓸 수 있는데 length 따라서 L 혹은 state 위치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S라는 기호도 쓸 수 있었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값 함수값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아서 x, 미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는 영어로 했을 때 time이니까요. 그래서 기호로 t라는 기호를 활용하고는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물리량을 활용해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설명 쓴 거에서 지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값, 어떤 값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자, 물체래요. 덩어리, 즉 질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질량, 기호로는 m이라고 표현했었죠? 단위는 킬로그램. 자, 그리고 그 다음 일정한 시간 간격이래요.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네요. 그리고 단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 세크라는 단위를 많이 쓰죠. 그리고 위치 변화도 있네요. 위치 변화. 그쵸. 얘는 지금 길이라는 값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S라는 기호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위는 미터. 이렇게 활용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동이라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 가능한 값, 물리량으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량과 유도량을 배웠던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리량이라는 거를 나누는 기준, 요거까지는 고1 때 배웠었는데요. 이제 학교마다 요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물리량을 구분하는 기준,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스칼라라는 것과 벡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들이 좀 생소하죠. 라틴어인데요. 그냥 그렇군 하고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스칼라는 물리량 중에서 크기만 의미가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크기와 더하기 방향에 대한 정보까지도 의미가 있는 물리량인 경우, 그럴 때 우리가 벡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사실 물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접근을 해야지 잘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운동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어떤 운동 사례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볼까요? 즉, 처음 지점은 0인데 나중 지점이 여기야 라고 칭하는 경우를 봅시다. 자, 이렇게 칭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처음 지점, 나중 지점 여기 사이 이동하는 거리를 우리가 한 10m라고 해볼까요? 자, 이거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꾸준히 봤던 표현이 이동거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자, 이거는 우리 그냥 이거 졸졸졸졸 따라간 값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동한 거, 위치 변화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위치 변화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 사이 그냥 최단 거리, 직선 거리를 볼 거야. 이런 경우도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은 항상 늘 이 이동거리 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5m라고 일단은 크기를 칭해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 나중 지점 사이의 직선 거리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 이거를 우리가 변한 위치의 줄임말인 변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변위, 이동거리 각각이 스칼라와 벡터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의미가 있는 물리량,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크기 5m, 방향 이렇게 사선 윗방향, 시계로 따지고 보면 한 2시 방향, 3시 방향 요 정도라고까지 언급할 수 있는 요 값을 우리는 변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칼라, 벡터의 예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원운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원의 둘레를 우리가 한 뭐 20m라고 칠까요? 그러면은 이 20m, 원의 둘레가 20m라면 얘가 바로 이동거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변위는 그럼 얼마일까요? 그쵸. 자, 볼까요? 나중 지점과 처음 지점이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나중과 처음 사이에 위치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변위는 변한 위치? 없어. 빵이라는 값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금 이동거리와 변위, 물리량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인 스칼라와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동거리, 변위 얘네들을 활용해서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운동이라는 거 일정 시간 간격 동안 위치 변화가 발생하는 걸 뜻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설명할 때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제 얘네 이 말을 죽여버리기로 했죠. 뭐로? 바로 빠르기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만든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빠르기라는 거에 대해서 중학교 때는 속력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속도라는 표현으로 은근슬쩍 바뀌어서 사용이 되었답니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바꾸지는 않았겠죠. 요 각각의 의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요 빠르기라는 값, 이 빠르기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요 말 그대로 일정한 시간 변화량 분의 지금 위치 변화량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요 아래에서 봤던 것처럼 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동거리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변위로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간 변화량 분의 이동거리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속력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속력은 이동거리와 마찬가지로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벡터 물리량도 같이 봐야겠죠. 바로 지금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변화량으로 이제 옆에 변위, 변한 위치에 대해서만 나타낸 경우, 그 경우 우리가 속도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스칼라 말이 3글자죠. 이동거리 말이 길어요. 얘 비교해서 봤을 때 속력과 속도, 여기에 획을 하나라도 더 그어야 돼.
그래서 쓸 게 많다, 스칼라. 조금 최대한 압축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쭉 이어가면서 이 운동의 예시들, 운동의 종류들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등속도 운동, 그리고 이 등속도 운동, 우리가 다른 말로는 등속 직선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과 방향까지도 은근슬쩍 일정한 거였더라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지금 지표면에 가까워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었고,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쓰자면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가속도 운동 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리의 첫 파트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분석을 하냐면은 일단은 제시되는 상황들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상황,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림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나 그래프가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각각의 상황, 그리고 그 이외의 상황들에서 모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논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은 바로 운동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물리량을 활용해서 이 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관찰할 건데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값,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 변이와 같이 위치가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속력과 속도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로 퉁쳐서 빠르기의 변화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변화하는 경우, 빠르기가 변화하는 경우,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리고 혹은 아예 속력이 계속 왔다 갔다 변화하는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 제시되는 경우, 표, 그래프가 제시되는 경우 모두 시간이라는 값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는 거더라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큰 틀을 잡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시한 것들처럼 우리는 숫자라는 걸로 자연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위치 변화 혹은 빠르기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숫자로 설명을 할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정량적인 계산을 한다 라고 하고요. 지금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계산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물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가이드와 예시 상황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해볼 거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차분히 같이 따라가면 돼요. 조금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물리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